안녕하세요. 바이오TV의 메이드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타원 그리는 거를 연습을 했습니다. 타원의 중요성, 타원을 그리는 방법, 순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타원은 뭐 저것처럼 정원처럼 타원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제 그림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이제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직선이라든가 뭐 기하도형 형태의 어떤 직선, 그리고 또 기하도형 형태의 정원, 타원, 이런 것들은 주변의 인공물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계속 이 기초 드로잉에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들, 자연물이나 프리한 자유곡선, 자연물에서 보여지는 뭐 인공물이라고 해도 또 인공물에서 보여지는 이제 자유곡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정확성을 따져서 보여지는 직선, 정원, 타원, 기하도형 형태의 어떤 그런 선들을 계속 강조를 해왔어요. 실제로 자유곡선보다는 그런 선들을 중요시 여겨야 더 신경 써서 연습을 해야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번에 그 타원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 저번에 정원에서는 이제 톱니바퀴를 했는데 이번에도 톱니바퀴를 하거나 뭐 다른 데도 활용이 되지만 저번 시간에 했던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 전 시간에 그렸던 이 타원, 이 타원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시점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컵이 있다면 이 컵을 정말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지는 카메라의 위치처럼 정원으로 보여지느냐, 아니면 점점점점점점점 이거 엎어지겠네요. 점점점점점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거나 하는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타원이 되느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려다보는 느낌, 내려다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톱니바퀴를 적용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림이 만들어질까 한번 제가 뭐 일단은 설명 없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톱니바퀴를 그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리는 걸 한번 지켜봤는데요. 어떠신가요? 결국은 전에 그렸던 정원과 흡사합니다. 다만 전에 그렸던 그 정원은 이 타원이 아니라 정원이었던 거고, 거기에 그뭐 투시라는 개념이 잡혀 있었지만 투시라기보다도 한 곳에 몰리는 선으로 이용을 해줘가지고 그렸던 거죠. 요 그림에서는 요 라인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그냥 일자로 그려지는 거죠. 여기서도 그릴 때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타원 두 개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원 그려져 있고 타원의 크기가 끊어져 있고요. 끊어져 있는 것들의 요 선의 수평한 그러니까 수직이죠. 이거는 수직.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수직의 느낌대로 그대로 톱니바퀴에 그 방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그려주는데, 먼저 그릴 때 어떻게 그렸냐면 이제 요 밑에 걸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톱니바퀴에 들어가 있는 톱니 하나가 들어가 있는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이 타원에서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근데 잘 보시면 요 앞쪽과 요 뒤쪽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거리감이 있으니까 앞쪽은 좀 더 깊어 보이고, 사실은 똑같지만 뒤에는 조금 더 얕아 보이는. 사실은 정원으로 봤을 때 똑같지만 요 타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기와 여기가 거리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더 가깝고 이쪽이 더 멀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톱니바퀴를 너무 뭐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나눠주는 거예요. 정원에서 나눈 것처럼. 근데 이 타원에서의 중심은 여기지만, 실제 중심은 여기지만 거리감 때문에 이 중심이 조금 더 뒤로 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타원이 만들어지는, 그리고 여기 중심이 여기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냥 거리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거는 타원을 그리는 게 중요하고 타원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 중요하지. 들어갔으니까 음각이니까 이렇게 어둡게 표현을 해줘요. 이렇게. 그래야 여기서 뭐 투시의 개념과 그런 것들을 다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알면 더 좋은 거지만 너무 머리가 아파지고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타원을 그리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타원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켰구나 하고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중심이 원래는 여기인데 여기 좀 밑에다 잡았으니까 요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를 그릴 때 좀 기준점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면. 자, 톱니바퀴를 그립니다. 잘 그릴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이 톱니바퀴에 음각으로 들어간 만큼은 여기다 끊어놨으니까 톱니바퀴가 좀 삐뚤거려도 그냥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톱니바퀴를 그렸죠.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아마 많이 삐뚤삐뚤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톱니바퀴를 많이 그려보니까. 그리고 이런 지금 하는 이런 기초 교육 훈련들이 철저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립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들도 그렇게 티가 나지 않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 톱니바퀴는 위에 요철과 아래 요철이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밑에도 톱니바퀴에 음각으로 들어간 양만큼 끊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는 안 보이니까 상상으로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 타원이 안 나와 있으니까 중심이 한 요 정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뭐 그것까지 구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톱니바퀴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뒤쪽에는 그릴 필요 없겠죠. 안 보이는 곳이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냥 예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해줍니다. 요 톱니바퀴를 연결을 해줄 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선들 있잖아요. 이렇게 선. 요거는 그러니까 수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똑바로 가게, 이렇게 모여지거나 뭐 이렇게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똑바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선들이 평행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평행하다라는 거는 이 각각의 이 선들 있잖아요. 이 선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줄을 잘 맞춰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삐뚤어져도, 하나만 삐뚤어져도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만나잖아요. 만나지 않고 평행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톱니바퀴 안에 꽉 차 있는 것도 있지만 좀 우리는 타원을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비워줍니다. 비워준다라는 건 여기다가 타원을 하나 더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타원을 그릴 수 있게 이 안에 타원의 넓이를 끊어서 여기다 또 타원을 하나 더 그려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타원을 자꾸 많이 그리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이 안에를
이렇게 어둠의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워낙에 진하게 연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림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하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진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진하게 잡아서 약간 지우개로 좀 지워줘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정확한 톱니바퀴가 제대로 나올 테니까요. 이렇게 지워주고 톱니바퀴를 정확하게 그려주는 거죠. 아니 저건 뭐 다른 걸로 적용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재미없죠, 톱니바퀴가. 근데 재미없어도 톱니바퀴를 이렇게 자꾸 그리는 이유는 재미없어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를 그린다는 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톱니바퀴를 그려야 될까라는 거를 이제 나중에는 느끼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 톱니바퀴의 형태들을 잡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기에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뭐 톱니바퀴의 형태가 삐뚤삐뚤 나오는 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톱니바퀴를 그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타원을 그렸느냐, 이 시점에 맞게끔 지금 올려보는 느낌, 조금 올려보는 느낌, 내려보는 느낌, 좀 더 내려보고 아주 내려보고 하는 이 시점에 맞는 타원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톱니바퀴가 완성이 되고 또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 여기를 꽉 채우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중요하다는 톱니바퀴를 많이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톱니바퀴를 그린 데 있어서 이 톱니를 그리는데 많이 신경이 쓰인다면 그거는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톱니바퀴에 이 타원만 그리게 되면 뭐 그냥 타원 연습만 하고 말죠. 근데 실제로 그 타원이 적용이 될 만한 것들이 제일 많은 곳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뭐 시계 박 속에 내부에 있는 부품이나 그런 인공물이 많이 꽉 차 있는 기계, 그런 것들에 톱니바퀴가 적용이 많이 돼서 그거를 선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전에 그렸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죠. 소실점이라는 투시에 관련된 소실점, 그러니까 점점점 멀어지면서 쫙 이렇게 퍼지고 모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아지면서 점점 사라지는 그 점이 있잖아요. 그걸 소실점이라고 하는데, 요 우리가 정원을 그렸을 때 이 소실점이 한 군데였어요. 이렇게 요 점을 찍어서 요 점을 향해서 막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점에서 쫙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느낌으로 투시를 줬어요. 투시. 자, 요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그냥 요 톱니바퀴만 봤을 때는 그냥 톱니바퀴를 올려다보고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린 거죠. 그리고 투시라는 개념은 잘 모르죠. 투시라는 개념.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수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요런 톱니바퀴 시점의 변화가, 만약에 이 톱니가 앞에 있고 이 뒤쪽에 들 톱니바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결국은
소실점이 두 개가 생긴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요렇게 모인다는 느낌. 물론 요거는 똑같은 거리에 톱니바퀴를 그렸기 때문에 모이는 느낌이 약하지만, 이 톱니바퀴를 조금 더 크게, 여기서 크게 이렇게 그려준다면, 이렇게 두껍게 그려준다면 어떠세요? 자, 이렇게 모이는 느낌 나죠? 자, 이게 두 개의 소실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소실점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본 그림은 소실점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진 거고,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소실점이 왼쪽 오른쪽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튀어나온다라는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타원을 이용해서 톱니바퀴를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그리라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으로 그린다, 톱니바퀴가 쫙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그린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걸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톱니바퀴의 모습들은 완성작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